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록 오늘을 담아 어제를 빚다 기록물 가치 개발론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오늘 주제는 기록 관리에 관련된 기술, 기술이라기보다 기록 관리의 어떤 그 프로세스, 거기서 생산되어질 수 있는 기록의 가치, 상관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행정기록, 공공기록, 생활기록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나누는 과정에서 그것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게 뭐니 했을 때 소위 말하는 행정기록이 갖고 있는 구조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행정기록은 이미 기록이라는 용어 속에 행정기록이라는 용어 속에 우리가 했던 그 행정 업무, 공적 영역에서의 행정 업무의 프로세스를 담보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역할들을 충분히 한다. 그냥 엄밀히 말하면 증거로서 제작되어지고 생산되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들을 담고 있다. 즉 우리가 어떤 기록이 하나 생산되었을 때 그 기록으로부터 유추해낼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이미 행정기록은 그 구조 안에, 그 형식 안에 다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록은 관리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절차적인 문제, 그 진행사항에 대한 것을 구분짓거나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만 개발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에 비해서 생활기록이라든가 일반적인 공공기록들은 그 기록의 생산 자체가 어떤 특수한 증거로 삼거나 어떤 일의 행위를 담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일상을 담아내는 또는 일상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도의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위 말하는 행정기록과 같은 증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술되지 않은, 기록되지 않은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찾아내지 않으면, 그리고 그 관계를 구성해내지 못하면 그렇게 쉽게 기록의 가치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 라는 얘기가 오늘 얘기의 요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제가 몇 년 전 학생들을 데리고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막걸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면, 우리나라에는 여러 곳에 굉장히 다양한 가양주 형태의 막걸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막걸리들이 갖고 있는 그 제조 방법이라든가 그것이 누구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역사성이라든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만들어졌고 왜 그 지역이어야지 하는 것에 대한 기록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을까? 소위 우리가 지금 널려있는 많은 기록들,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막걸리와 연관시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걸리의 그 원료, 막걸리의 그 의미를 밝혀낼 수 있을까를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목적이 참 되게 거창한 건 아니고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역추론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하는 대목이죠. 그 내용의 일부는 뭐냐면 막걸리들이 그 가양주로서의 막걸리들이 독특한 막걸리들이 있는 곳을 쭉 찍고 보니까 하나의 우리 철길, 소위 그 교통이죠. 막내가 찾은 교통 통로상에서 존재를 하였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주변의 그 원산지, 그 농산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고 그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어떻게 보면 함축된 관계, 소위 말하는 컨텍스트를 잡아내는 작업과 그 컨텍스트의 고리를 증거로서 그 개연성으로서 존재하게끔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저 막걸리가 이 지역과 연관성을 갖게 해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연상의 어떤 기억력 테스트처럼 무슨 막걸리 하면 그 어느 지역이고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고 왜 그 지역이었으며 그 지역은 어떤 풍광과 그러니까 자연과 어떤 농산물들이 있는가 이런 얘기들이 종합적으로 묶여서 그 막걸리의 가치를, 막걸리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부각시키는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행정문서처럼 움직였다면 막걸리를 제조할 때 그 제조한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의도,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떤 자원을, 어떤 그 농산물을 그 막걸리 재료로 썼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증거로서 이미 생산되어진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엮어본 것이죠. 그 비슷한 얘기들로 우리가 전시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전시는 어떤 특정 작가의 작품 또는 어떤 특정 시대에 나왔던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 또 어떤 특정한 사조를 갖고 있는 특정한 소재로 되어 있는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서 일정 공간에서 일정 시간 동안 전시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가 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시를 놓고 보면 전혀 우리가 무관하다고 생각되어졌던 것들, 우리가 같은 사람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지 잘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확연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특정 작가의 작품 몇 점을 쭉 나열해 둠으로써 사람들은 이 사람의 작품이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네. 그 작가의 작품과 작품 사이의 간극, 시간의 간극, 공간의 간극, 생각의 간극들을 적절하게 엮어줌으로써 그 사람의 생각들을 이어주는, 저 사람이 만들어가 이렇게 생산할 수밖에 없던 그 당위성이 존재한다든가, 시대적 어떤 그 환경이 존재한다든가, 그 시대의 기술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농축되어져서 어느 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한 지역의 여러 작가들의 어떤 그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행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전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시를 다르게 말하면 큐레이션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을 우리가 큐레이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자기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기록물 하나하나는 그런 정치적 색깔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기록물들을 몇 점을 모으거나 그 기록물들을 어떤 주기에 쭉 배열함으로써 수집하고 보존함으로써 그 기록이 갖고 있는 메시지의 정치성을 띌 수도 있다라고 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관리 기술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기록들은, 행정기록은 이미 문서, 기록이라는 것 자체에, 그 문서 자체에 그런 기술들이 녹아있는 것이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메타데이터라는 것들이 남겨져 있고, 그 메타데이터에 이제 그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공증해주는 행위.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의 그 체제가, 그 시스템과 문서가 결합되어져서 문서 관리, 기록 관리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반 생활기록이나 공공기록으로 확장시켜서 놓고 봤을 때,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만들어서 일반 기록물, 일반화시켜서 모든 기록물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기록물은 하나인데, 하나의 기록물이 어디에 위치하고 누구와 함께, 어떤 다른 기록과 함께 함으로써 그 기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가치를 발산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 기술은 우리가 말하는 그 미케니컬, 기계적이거나 전기적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리 시스템에 대한 얘기. 그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구조에 대한, 스트럭처에 대한 얘기. 그래서 도서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말하는 책이라는 것들도 그렇고, 문서라는 것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조직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조직화 과정에 어떤 구조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서관에 얘기하면 분류체제가, 소위 10진 분류체계, KDC나 DDC가 존재함으로써 그 속에 도서를 나열하고 나열된 도서들이 갖고 있는 인과관계라기보다 그들이 갖고 있는 구조관계 속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의
유사성이라든가 의미의 뭐 거리라든가 연결성이라든가 거기에 서로 다른 것을 묶어줄 수 있는 새로운 기법들, 소위 우리가 목록이라고 말하는 기술들이죠. 저자로 묶어낸다든가 타이틀 순으로 묶어낸다든가 키워드나 주제로 묶어낸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조직화되어진 문서들 재구성해내는 작업들이 있듯이 문서 자체가 낱장으로 한 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담보하기 위해서 행위의 증거로서 역할하기 위해서 생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서는 하나의 스토리를 쥐고 있는 것이고 기록은 그 스토리는 하나의 행정이라든가 하나의 업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조직화되어져 있고 구조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관리 기술, 즉 관리 기술은 문서, 기록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미 내재되어져 있는 메타데이터의 요소들과 그것이 생산되어지는 단계와 행정의 구조 속에서 성립되어질 수 있는 증거적 가치를 담아내는 그런 작업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재밌는 것은 그런 기록들이 그것이 유효한, 그것이 작동하는 시간 내에서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존재하지만 그것이 사업이 끝나거나 어떤 분기가 끝나서 그것을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올 필요 없이 앞으로만 전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제 역사적, 사료적 가치로 빠지거나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증거적 가치가 일부 상존하게 되는 것이고 문제는 그것을 행정이 살아있을 동안, 행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것이 갖고 있는 조직과 구조 틀들이 그 속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질 수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뭐 어떤 평면이 됐든 입체가 되었든 이게 종이 되었든 행위 되었든 충분히 설계하고 접근할 수 있는 형식이라지만 이것이 소위 하나의 진짜 오래된 문서로서 기록관리실로 창고로 문서고로 넘어 들어왔을 때는 그 속에는 그냥 선반만 존재하는 것이고 선반에 그 기록들이 놓였고 그 놓인 기록들을 나중에 그 상황을 재현했을 때 어떻게 구조화시킬 수 있니에 대한 얘기가 이제 진정한 기록 관리의 구조틀이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기록 관리 차원에서 새로운 분류 체계가 설계되어지고 그 분류에서 표현되지 못한 분류의 접근, 그러니까 분류라는 것 자체가 2차원 공간에 설정되어진 설계라면 그것에 갖고 있는 자차원,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2차원 공간이지만 측면에 가서 봤을 때는 또 굉장히 다른 차원들, 레이어가 여러 개 겹쳐 있고 그 레이어들의 연관성이 살아있는 것들이 표현되지 못하는 것들을 묶어낼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기록 관리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놓고 그대로 생활 기록에 옮겼을 때는 기록물 자체도 이미 그런 구조와 조직의 개념 또는 그와 관련된 증거적 가치로서의 데이터들을 담지 못한 것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기왕에 이것을 메타데이터를 생산할 때는 그 메타데이터가 이 조직과 구조에 대한 형식조차도 함께 담아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전시이고 전시를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연구해보고 잘 살펴보면 그 속에서 기록물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얘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서도 한번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디지털로 기록을 생산하고 디지털로 기록을 서비스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하는 일들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지방, 자기 지역에서의 문화인물들을 선정하고 그 문화인물들의 업적을 기리고 그들을 그 자손 대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고 했을 때 문제는 데이터 하나하나들은 우리가 그 사람의 행적을 찾아서 충분히 메타데이터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면 인물에 대한 개인적인 메타데이터, 그 사람이 만든 작품에 대한 메타데이터들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그 지역과 그 시대와 공간 속에서 어떻게 잘 어우러지고 이것이 외부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무슨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며 그것의 어떤 전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맥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시점에서 쳐다보면 그것이 잘 조직화되어지고 구조화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놓고 보는 것이죠. 그 비슷한 얘기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유럽에서 유로피아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로피아나라는 시스템 내에는 유럽의 많은 박물관들, 미술관들이 갖고 소장 자료를 전부 디지털화 시켜서 그 사이트에서 그것을 전부 검색하고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둔 사이트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쳐다보면 말 그대로 2차원 공간에 자원을 배열하고 어디에 무엇이 있고 해주는 아주 단순한 검색 시스템 정도로 볼 수 있죠. 저것이 진정한 그 갖고 있는 기록물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의 의미를 알리고 싶다면 하나의 추가된 작업이 필요한 것이 그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전시 같은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추얼 전시를 열므로써 가상 공간에서 큐레이터들이 아니면 블로거들이 또는 요즘 유튜버들이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자원들에 대한 해석을 몇 개의 자원을 엮어냄으로써 새로운 소위 말하는 정치적 의미 있고 그러나 굉장히 주관적이고 목적성이 있는 그런 해석들을 꾸준히 진행해 온다면 엄청나게 많은 지식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문화 자원들이 그 안에서 생산되어질 수 있으며 자원이 갖고 있는 개개의 가치들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보존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사진을 찍을 때도 그 사진은 상당히 개인적이지만 주관적인 입장에서 찍힙니다. 그 사진은 친구들을 모아서 찍기도 하고 하지만 그 사진이 남겨지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진을 들여다본 다른 사람의 해석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친구 관계가 어떻다라든가 심적 관점에서 이들이 서 있는 위치와 그들의 동작만 놓고 봐도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고 그들이 모인 공간에 대한 얘기, 시간에 대한 얘기들을 통해서 많은 스토리들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근데 그 스토리는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사진을 사방을 돌려놓고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해석들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주관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굉장히 개인적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사진 찍은 사람이 갖고 있는 목적성에 의해서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과 인물에 대한 정보 정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감정이 이입돼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이지만 이 데이터가 다른 사진들과 연관짓고 다른 시간대의 사진들과 묶였을 때는 여기서 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기록 관리 기술이다. 그래서 기록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록물들이 이관되어지거나 기록물들이 자기 현장에서의 수명을 다해서 보존 처리가 되어지는 과정에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기록이 생산되어지는 그 전 프로세스, 구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런 구조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속에서 생산되어진 기록물들이 얼마나 완벽한지, 얼마나 잘 대변하고 있는지 또는 그 기록에서 누락되거나 또는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잘 드러내게 할 수 있는지가 진정 수장고에서 기록 관리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일상생활 기록과 공공기록 쪽으로 확장해서 놓고 봤을 때는 기록물들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새로운 기록들 어떻게 보면 기록을 보존하고 기록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메타 기록들을 생산해내는 작업들이 요구되어질 수 있다.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록관리의 기술과 기록의 가치에 대한 얘기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